제가 3달마다 한 번씩 소개해드리는 게 있습니다. 이제 거인의 어깨 투자법이라고 제가 부르는 건데, 투자 고수들이나 거물들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좀 보고 투자 인사이트도 얻고 한번 포트폴리오 점검을 해볼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세계 최대 큰손이 뭘 투자했는지 같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세계 최대 헤지펀드 중에 레이 달리오라는 인물이 창업한 브릿지워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레이 달리오라는 이 분은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2022년에 은퇴를 했어요. 공식적으로는. 그래서 지금도 포트폴리오 운영자에 보면 레이 달리오 이름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동안 소개는 사실 안 했어요. 왜냐면 저도 이 세계 최대 헤지펀드에 관심을 갖고 본 거는 레이 달리오라는 대가 때문에 본 건데, 이제 사실상 은퇴를 하고 지금은 투자 자문 정도 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브릿지워터를 그동안 잘 안 봤는데, 갑자기 이번 주말간에 많은 분들이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브릿지워터에서 테슬라를 샀대. 그래가지고 제가 신나가지고 찾아본 거예요. 이제 왜냐면 전 테슬라 주주라서 테슬라가 좀 올라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래가지고 희망을 갖고 딱 찾아가서 눌러봤는데, 아니 제가 원래는 포트폴리오 상위권 탑 10 아니면 보지도 않습니다. 왜냐면은 비중이 너무 순위권 아래에 있으면 내려가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는데, 레이 달리오 포트폴리오가 800여 개를 굴리는데 그중에 이제 아주 소액이지만 66등의 테슬라를 처음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 주주분들은 야 이거 봐, 세계 최대 헤지펀드 레이 달리오가 창업한 이 회사가 테슬라를 매수했대. 그러니까 이제 호재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호재는 호재죠. 뭐 호재가 아닌 건 아닌데 그래도 조금 금액이 좀 작다, 아쉽다. 한 번에 포트폴리오 한 20등 30등까지 안에는 넣어주면 좋은데, 저는 이제 포트폴리오 1% 미만인 거는 크게 의미를 안 두려고 노력을 하는데, 의미가 아예 없다고 하긴 어렵겠지만,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보시면 여러분들이 1억을 투자하시는데 1억 중에 100만 원이 1%거든요. 0.4%면 40만 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1억을 굴리는 투자자인데 40만 원 사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약간 애매하지 않나요? 1억 중에 40만 원은 발끝 살짝 담궈본 정도 아닌가요? 이렇게 물이 찬지 뜨거운지 살짝 엄지발가락이나 새끼발가락 발톱 살짝,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부여하자면 좋은 건데 아쉽다 이거고요. 자, 근데 왜 가져왔냐면 머스크가 그래도 요 소식에 스마트 무브다, 현명하다, 잘했다, 이제 자신감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 테슬라 주식 사야지. 이제 그래서 좋게 해석을 해보자면 세계 최대 큰손이 테슬라를 처음으로 매수했다라는 거, 그리고 신규 매수한 금액 중에는 가장 크다. 1억으로 치면 40만 원밖에 매수 안 했지만, 헤지펀드는 특징이 분할 매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순위가 올라간다면 또 언젠가 10위권에 이내 들어올 수도 있고, 이건 호재죠. 자, 그래서 좋은 상황인데, 또 거기다가 드러켄 밀러도 발을 담급니다. 자, 드러켄 밀러도 공교롭게도 똑같이 0.4% 담았는데요. 제가 드러켄 밀러라고 하는 월가 초고수 포트폴리오는 따로 제가 다음 영상에 소개를 드릴 거고, 일단은 여기서는 테슬라 얘기니까 테슬라를 드러켄 밀러라고 하는, 제가 생각했을 때 현재 월가에서 가장 매매 잘하는 인물이 드러켄 밀러라는 인물이거든요. 그분도 테슬라를 이번에 첫 매수, 포트폴리오 51등, 드러켄 밀러가 약 80여 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는데 51등이니까 역시나 비중은 작습니다. 하지만 좋게 해석하자면 신규 매수라는 거, 드디어 드러켄 밀러가 테슬라를 담았다는 거. 하지만 역시나 1억 투자 중에 40만 원치 투자해서 드러켄 밀러도 정찰병을 보냈다고 보통 표현하거든요. 우리 이제 매수할 때 긴가민가한 주식들이 있으면 좋긴 좋아 보이는데, 이게 몰빵치자니 약간 애매한 주식들이 있을 때 소액 던져보는 걸 정찰병이라고 하거든요. 정찰병 보내본다? 딱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세계 최대 큰손하고 월가 초고수가 둘이 동시에 0.4%씩 좋으면 좋은 거죠. 산 건 좋은 거죠. 어쨌든 자, 이렇게 되는데, 제가 써놨지만 소액이지만 신규 매수했다는 건 좋은 거고, 테슬라 주주로서 이런 소식에도 좋아해야 되는 거고, 향후 연속 분할 매수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 굳이 이제 여기에 의미부여해본다면 2025년 6월 로보택시 서비스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습니다. 호재가. 그래가지고 하반기 또 실적도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턴어라운드, 이제 분할 매수 들어간다 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드러켄 밀러 같은 월가 초고수도 한번 사기 시작하면 한 1년 내내 삽니다. 3개월마다 계속 사요. 그러니까 혹시 모르죠. 그리고 추정 평단가는 300불 정도 됩니다. 작년 4분기에 샀기 때문에 300불이면 지금 여전히 수익권이죠. 잘 산 거죠. 작년 말에 샀으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테슬라 안 좋은 얘기들을 악재가 많다 말씀드리긴 했지만, 또 테슬라 주주로서 좀 반등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부진합니다. 이 고점 대비 30% 정도, 정확히는 27% 정도 좀 빠져 있고요. 상반기에 조금 이렇게 부진할 수 있지만 올해 하반기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25년 6월 로보택시를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자율주행 서비스가 이어질 거라는 기대감으로 큰 손들도 준비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좀 희망을 걸어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또 추가로 엔비디아도, 테슬라까지는 아니지만 엔비디아도 포트폴리오를 공개합니다. 엔비디아도 이제 여러 가지 기업들의 투자, 지분 투자를 하는데, 이번에 좀 특이한 것은 위라이드라고 하는 중국의 자율주행 기업이 있습니다. 위라이드라고 미국에 상장돼 있어요. 요게 이제 로보택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요 기업도 포트에 등록을 해가지고 금요일날, 지난주 금요일날 장중에 2배 가까이 오르는 기염을 토합니다. 엔비디아가 어쨌든 AI 시장의 큰 손이어가지고 엔비디아가 투자했다 그러면 막 수십 퍼센트 급등하고 엔비디아가 팔았다 그러면 폭락하는 현상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장중에 팔았던 기업들은 다 급락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역시 이제 자율주행 기업의 포트폴리오를 좀 확대한다는 것 자체가 자율주행 시대가 임박했구나, 뭐 이런 또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런 큰 손들도 사기 시작했고 테슬라에 관심도 없던 기관들도 포트 지분에 편입을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포트에 편입하는 게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도 있고, 엔비디아도 로보택시 관련 기업, 테슬라였으면 더 좋았겠지만 테슬라는 아쉽게 안 담은 상황입니다. 위라이드라는 기업도 넣어놨고, 또 그리고 지금 아마 영상을 보시는 시점에 공개가 됐을 건데요, 돌아오는 주 월요일에서 화요일 사이에 드디어 이 머스크의 야심작인 생성형 AI, 최신형 생성형 AI인 그록3가 공개됩니다. 17일날. 그래서 머스크가 사실상 이걸 만들기 위해서 지금 기다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자신감 있게 지금 계속 이것만 언급했던 게 이 그록3거든요. 머스크가 이번 주말에도 그록3라고 하는 생성형 AI가 지구에서 가장 똑똑할 거라면서 엄청난 자신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눈이 높은데 아무거나 얘기하지는 않겠죠. 없는 얘기를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챗GPT나 딥시크 이런 걸로 지금 경쟁 심화 난리인데 그거보다도 훨씬 똑똑할 거라고 엄청나게 지금 자신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돼봐야 알겠지만, 참고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지금 이제 테슬라에도 탑재될 것이고 테슬라 자율주행 이런 거 확산에도 엄청 도움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한번 봐야겠죠, 추이를. 머스크의 AI 쪽도 지금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요게 어떤 또 생성형 AI냐면은 요런 기사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 머스크가 엔비디아 반도체 수백만 장 뭐 산다 막 이런 기사 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요게 머스크가 지금 AI 기업 키우기 위해서 이 멤피스 데이터 센터라는 데다가 엔비디아 반도체, 최신형 반도체 10만 장이 아니라 100만 장으로 늘리겠다고까지 발표하면서 지금 챗GPT나 경쟁사들 추격에 나선 그런 결과물을 통해서 나온 게 그록3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현존하는 최고 성능을 가진 AI 슈퍼컴퓨터이자 AI 훈련 시스템을 통해서 지금 나온 게 머스크의 그록3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건 이제 머스크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공개됐는데 진짜 써보신 분들이 돌아온 주에 이걸로 많이들 관심 가지실 수도 있는데, 야, 챗GPT 딥시크 저리 가라다, 뭐 진짜 대박이다 한다면 또 이제 역시 엔비디아를 많이 써야 되는구나라고 다시 한번 이제 엔비디아나 수혜자가 될 수도 있고, 요거 덕분에 야, 이제 연결고리인 테슬라도 또 직간접적으로 수혜를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주가에 당장 반응 없을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지금 머스크가 불과 몇 달 전에 2024년 말에 엔비디아 반도체 10만 장 쓸 게 아니고 100만 장 쓰겠다고까지 해서 지금 투자한 결과물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록3가 나오는데 저도 기대가 됩니다. 아직 그록2는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어느 정도 자신감인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 어떤 보도를 했는데 이게 폭로처럼 나온 건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보시면 이 팔란티어라고 하는 지금 되게 핫한 기업 있잖아요. AI 소프트웨어. 지금 머스크가 미국 정부를 효율화하는 데 쓰고 있는 게 이제 팔란티어의 시스템이라는 얘기도 돌고 있는데, 공공연하게 그 정도로 엄청난 기술력을 가진 AI 소프트웨어 데이터 분석 기업인데, 지금 사실상 팔란티어 직원들이 머스크의 챗봇 그록만 사용하게끔 요청받은 사실이 뉴욕타임즈를 통해서 공개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뉴욕타임즈는 폭로라고 하면서 공개한 건데, 사실상 팔란티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머스크를 대놓고 밀어주고 있다, 머스크의 그록을 업데이트 시켜주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폭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최강 AI 소프트웨어 기업 그록의 성능을 사실상 팔란티어 엔지니어들이 성능을 업데이트 시켜주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둘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페이팔 마피아라 그래서 트럼프 당선의 1등 공신이자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인데 연합을 맺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졌는데 이렇게 언론에도 보도가 되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이럴 정도로 지금 그록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본격적인 거는 제가 봤을 땐 자동차에 탑재되는 거, 그 사례를 보여준 게 중국의 비아디가 이번 주에도 이런 거 발표했잖아요. 전체 자동차에다가 자율주행 무료로 그냥 공개해버리겠다, 깔아버리겠다, 거기다가 딥시크까지 그냥 다 깔아버리겠다. 이게 이제 결국은 자율주행을 빨리 장악하기 위한 거잖아요. 시장 장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기차만 팔 게 아니고 거기다가 이제 전기차 많이 팔아놨으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 자율주행 탑재시켜주고 딥시크까지 도입시켜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 생각보다 괜찮네, 자율주행 좋고 딥시크까지 있으니까 더 좋네라고 하는 걸 느껴보게 하는 게 비아디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 테슬라도 전 똑같이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테슬라가 이제 완성된, 왜 지금 머스크가 그록에 올인하고 있는지 또 생각해보면은 엄청난 그 똑똑한 완벽에 가까운 AI가 나와줘야 이제 요게 테슬라에 탑재돼가지고 완성형 자율주행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여러분들 여기 지금 내비게이션 수준이 아니고 진짜로 그 음성으로 다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로보택시가 끝판왕이니까, 이렇게 된다면 덜 나위 없겠죠.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되면 이제 입소문 나고 하면서 판매에도 도움이 되고 자율주행 보급에도 엄청나게 가속화가 되지 않을까. 써봤는데 진짜 좋더라 이런 평가들이 막 나오면서
더할 나위 없겠죠. 그래서 이제 예시로 그록3 같은 애들이 지금 챗GPT나 딥시크도 이미 하고는 있지만 엄청난 성능으로 로보택시 운전할 때 더 정교하게 상황 판단도 하고 경로 추천도 내비게이션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지금과는 다른 압도적인 성능의 경로 추천이라든지 이제 상호 간의 운전자와 음성으로 교류할 수 있는 음성 인식뿐만 아니라 그냥 상호 간에 말 그대로 진짜 살아있는 인공지능처럼 인터페이스가 되는 거, 뭐 운전자 맞춤형으로 이제 주행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그록3를 통해서 이제 탑재되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올해 6월달에 로보택시 서비스 나오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제 탑재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정말 이제 손이 주행할 때 필요 없고 누워서 타고 가다가 그록3한테 말하면 되는 세상이 과연 올까, 올해 안에 올까 싶은데 지금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보니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대감도 좀 붙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상황 이 판도가 샘 알트만의 챗 GPT와 머스크의 그록, 요게 지금 양강 구도잖아요. 둘이 맨날 싸우잖아요. 정말 둘이 소송 걸고 맨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할 정도로 아이러니하게도 둘이 워낙 영향력이 막강해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챗 GPT 엄청 잘 나가거든요. 챗 GPT가 전 세계 웹사이트 6위까지 올라왔답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속도가 2025년 1월 말 기준이니까 완전 최신 자료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웹사이트 트래픽을 집계해서 통계내는 곳인데, 잠깐 보시면 1위가 역시 여전히 구글이고요. 점유율 30%, 그리고 유튜브 20%, 1, 2위가 알파벳 회사. 대단하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거고, 그 뒤로는 다 메타 겁니다. 메타. 페이스북도 여전히 3위. 야, 페이스북이 여전히 3위라는 것도 좀 놀랍긴 합니다. 물론 점유율 5%, 왓츠앱도 페이스북 거죠. 메타 거죠. 메타. 제가 여기 써놨습니다. 메타의 소유인 앱들. 5위가 인스타그램 2.3%, 전 세계 기준으로 그렇게 되고, 6위가 챗GPT. 야, 진짜 많이 올라왔죠. 깜짝 놀랐습니다. 역대 최고 순위고요. 그 뒤가 이제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X, 구 트위터, 지금 이제 XAI라는 회사의 소유죠. 결국 지금 이제 얘네들이 차세대 강자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당분간이 아니고 향후 뭐 10년, 20년은 샘 알트만과 머스크의 양강 구도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싸우면서 또 커나가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실제 이렇게 둘이 엄청나게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 같고, 빅테크에 워낙 원래 잘하고 있던 기업이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본격 AI로 돈 버는 기업, 챗GPT도 돈 벌고 있고, 머스크도 그록 출시하면서 수익화 모델 본격적으로 내놓겠죠. 뭐 연말까지 결제 서비스도 다 출시한다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돈 버는 구조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웹사이트는 그렇고, 생성형 AI만 봤을 때는 오픈 AI가 압도적이에요. 파란색이 오픈 AI 점유율이거든요. 챗GPT가 전 세계 생성형 AI 점유율 80%였는데 90%까지 갔다가 2025년 1월에 딥시크가 한 방에 점유율을 10% 가져가 버립니다. 여기 보이시죠? 빨간색. 근데 지금 아직은 그록이 없잖아요. 그록이 순위권이 없는데 머스크가 정말 자신감을 저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과연 순위권이나 이런 데 이제 와서 챗GPT를 뒤집거나 판도를 좀 깰 수 있을까, 뭐 딥시크 저리 가라 할 수 있을까, 이것도 이제 좀 관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AI 경쟁 구도가 이어지고 있고 투자가 지속되고 있다가 포인트일 것 같고요. 이번에도 샘 알트먼이 아주 충격적인 보고서, 어떻게 보면 이제 칼럼을 써서 많이 화제가 됐고, 제가 그걸 요약해 왔는데, 요게 지난주에 소개했던 캐시 우드의 리포트와 거의 똑같아가지고 너무너무 놀랐는데, 한번 보시면요, 샘 알트먼이 지금 결론을 내린 걸 3가지를 요약해 왔는데, AI 지능이 딱 1년에 10배씩 향상된다. 이게 지금 반도체 업계에서 18개월에 2배씩 성능이 늘어나거나 비용이 줄어드는 무어의 법칙을 뛰어넘는 속도로 진짜 미친 듯이 이 비용이 낮아지고 성능이 높아진다. 그래서 경제 성장을 급격히 가속시킬 것 같다. 그래가지고 뭐 질병 치료, 여가 시간 증가, 세상을 다 바꿀 것 같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지금 이 속도면은 향후 10년 내에 그냥 모든 사람 있잖아요. 그냥 한 70억, 80억 명의 인구 모든 사람이 지금 2025년에 가장 영향력 있는 개인, 진짜 뭐 샘 알트먼이나 일론 머스크 같은 세계 최대 재벌보다도 더 큰 성과나 영향력을 낼 수 있을 정도로 AI가 미치는 성과가 엄청날 거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만 봤으면 이해가 안 됐을 텐데, 제가 지난주에 아크 빅 아이디어, 요거 안 보신 분들 하면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혁신 속도가 폭발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샘 알트만도 똑같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AI 성능과 비용 절감이 복리 효과로 지수 함수로 그냥 막 급등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복리 효과 급구군에 이제 완성형에 도달한다는 건데, 이 캐시우들은 2030년이면 이제 AI 기술 발전 끝난다고 할 정도로, 끝판왕 간다 할 정도로 그 전에 주식을 담아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역시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샘 알트만도. 그래서 캐시우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될 때 수혜보는 게 테슬라 자율주행하고 신약 개발 의료, 그리고 리커전이라고 하는 AI 신약 개발 아예 찍어줬고, 팔란티어라고 하는 AI 소프트웨어 기업이 최대 수혜다, 이렇게 3가지 분야를 아예 찍어줬거든요. 혁신 AI 성능이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경제는 세상이 다 뒤집힐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지금 AI나 혁신 분야 전문가들 이제 샘 알트만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지금 일관되게 하고 있네라는 거 보면서 좀 인상 깊어서 가져와 봤고요.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는 여전히 팔란티어라든지 메타, 챗GPT는 상장이 안 돼 있으니까 아쉽게도 오픈 AI가 비상장이라서 좀 조용한 상황인데 지금 몸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머스크의 그록을 가지고 있는 XI라는 회사도 계속해서 지금 몸값이 급등하고 있죠. 언젠가 또 상장시키겠죠. 그런 것도 이제 나중에 빅테크만큼이나 몸집이 커질 수도 있을 수도 있을까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 하반기에는 자율주행 시대까지 이어지면서 이제 소프트웨어가 물리 AI까지 넘어가겠죠. 그래서 지금 조금 테슬라나 뭐 이런 기업들 자율주행 기업들이 아쉽지만 올해 6월이나 하반기 다가올수록 점점 주가가 또 한번 테슬라는 속력 붙으면은 폭발적으로 오르거든요. 그래서 또 기대해 봐도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뭐 많이 빠져가지고 상심하신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참고로 투자 거물들 얘기하는 김에 빌 에크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리틀 버핏이라고도 불리는 분인데 이분이 포트폴리오를 공개했는데 이번에 포트폴리오 자체는 별로 크게 이슈는 없는데 요거 있잖아요. 제가 일부러 칸을 분리해놨는데 따로 발표한 게 있습니다. 따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공개된 거는 작년 말 기준까지라서 제가 데이터로 볼 수 있는 건 요거 10개인데 빌 에크먼이 따로 언론을 통해서 주주 서한을 통해서 내가 우버를 샀다라고 아예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규모를 계산해 보니까 아예 주식 수까지 공개했거든요. 보니까 포트 1등입니다. 그러니까 1등이 교체됐기 때문에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빌 에크먼이 포트 탑픽을 바꾼 건데 원래는 자산운용사나 뭐 외식 기업들, 뭐 나이키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지금 우버를 1등으로 처음으로 넣은 것도 좀 인상 깊었는데 5장짜리 주주 서한을 보냈습니다. 빌 에크먼이 거기서 뭐라 그러면은 사실상 빌 에크먼도 약간 로보택시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 이런 뉘앙스를 풍겼어요. 그래서 아니 로보택시면 테슬라나 구글, 물론 구글은 들고 있습니다. 알파벳이 포트폴리오 10등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빌 에크먼이 또 트렌드 이런 걸 잘 파악하니까 근데 우버를 탑픽으로 찝은 게 로보택시 기업들이 이제 경쟁을 할 텐데 결국은 우버랑 협력을 할 것 같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우버가 자율주행 기술력이 있다는 게 아니고 우버가 카카오 택시처럼 이미 네트워크가 잘 깔려 있잖아요. 데이터도 많고 그리고 이제 고객들이 이미 몰려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한 2억 명 가까운 고객들이 있대요. 미국에는 1억 명 안 될 수도 있지만 근데 그 고객들이 이미 이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테슬라도 탑재하고 테슬라의 로보택시도 연결시키고 구글의 웨이모도 연결시키고 나중에 또 다른 뭐 경쟁사들이 들어오면 이 우버가 오히려 코어가 될 거라고 이제 자기는 생각한대요. 그래서 빌 에크먼은 자기는 우버가 저평가돼 있는 것 같아서 우버를 로보택시 시대에 또 승자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빌 에크먼은 약간 그렇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구글의 웨이모하고 전 지역에서 협력을 확대 중이거든요. 그래서 웨이모는 자율주행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자기가 자체적으로도 하지만 아무래도 웨이모 서비스 자체가 아직 인지도도 낮고 하니까 사람들이 우버에 더 친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똑같이 카카오 택시에 웨이모가 탑재되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원래 카카오 택시 쓰셨으니까 한국에서는 웨이모도 불러볼까?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미국에서는 우버가 이제 웨이모랑 확장하고 있는데 결국은 테슬라도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버가 수혜주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전 세계적으로는 14개 정도의 로보택시 파트너와 협력을 구축했다라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버도 있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다가 이제 우버가 이번 주에 CEO가 인터뷰를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테슬라와 로보택시 대결 무섭다. 나는 경쟁하고 싶지 않다. 이러면서 CEO가 인터뷰를 한 게 화제가 됐습니다. 아예 대놓고 이건 제가 각색한 게 아니고 테슬라와 누가 경쟁하고 싶어 할 거냐. 테슬라의 기술력이 어마어마하다. 우버의 CEO가 말합니다. 정작 우리도 테슬라의 로보택시랑 경쟁하고 싶지 않고 협업하고 싶다. 협업. 그래가지고 먼저 선 협력 러브콜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버의 이 플랫폼이 좋다. 그래서 테슬라 로보택시 고객들이 이제 이 서비스를 우버를 통해서 우버 앱을 딱 켠 다음에 거기다 이제 테슬라 로보택시 부르기 하면은 고객들이 훨씬 더 테슬라 로보택시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겠냐. 이제 해결책까지 제안합니다. 그래서 러브콜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로보택시 테슬라 기술력을 뭐 따라가거나 경쟁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러면서 약간 구도가 다르죠. 원하는 게 다르죠. 그래서 우버도 나름 이 생태계 안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것 같고 이런 걸 보고 이제 빌 에크먼이라고 하는 투자의 고수입니다. 포트 1등으로 우버를 담은 게 좀 인상 깊어서 한번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가져왔고 여기 우버의 포트폴리오도 공식적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주식 투자이기도 하지만 지분 투자 개념으로 원래 갖고 있던 주식들이에요. 그랩이라고 하는 우리 동남아 가시면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싱가포르 이런 데 가시면 보실 수 있는 베트남 이런 데 그랩 동남아 모빌리티 기업 승차 공유도 하고 우버 이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랩이츠 음식 배달 같은 것도 하는 그런 기업 지분 많이 갖고 있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오로라라고 하는 기업 지분도 갖고 있고, 조비라고 하는 도시명 모빌리티 기업도 갖고 있고, 서브 로보틱스라고 하는 배달 로봇. 확실히 어떤 주식들과 지분 교류를 갖고 있는지 딱 느껴지시죠? 모빌리티 쪽을 다 가져가려고 하는 게 이제 우버인데, 요걸 또 가져가려고 하는 게 빌 에크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보택시 시대가 확실히 다가오고 있는 게 느껴지는 게, 지금 확실히 건물들도 관심을 많이 보이고 주식을 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렸지만 그 캐시우드는 2030년대까지 올해 6월부터 2030년까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해가지고 2025년부터 여기 늘어나기 시작해서 전 세계 5천만 대가 돌아다닐 건데, 그 중에 테슬라가 절반, 나머지는 웨이모와 중국 기업이 나눠 가진다, 테슬라와 아이들이 나눠 가진다, 이렇게 하는데, 정말 이제 그 시기가 이제 몇 개월 안 남았거든요. 2025년 6월부터 시작된다고 하는데, 과연 진짜 눈앞에 현실이 다가올지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또 이걸 반영하기 시작할지 한번 또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계 최대 헤지펀드 레이달리오가 또 창업한 브릿지워터도 소액이지만 테슬라 담았고, 또 드럭캐밀러라고 하는 투자의 초고수도 처음이지만 또 소액이지만 또 담았고, 그리고 이제 빌 에크먼이라고 하는 투자 고수도 테슬라는 아니지만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해서 우버를 탑픽으로 올려가지고 올해 또 슬슬 한번 관심을 받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관세도 있고 해가지고 AI 소프트웨어 쪽이 강세인데, 결국 올해 하반기는 또 테슬라나 자율주행 테마를 한번 타면서 관련주들이 또 들썩일 수 있는 또 장세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요즘 메타도 잘 나가는데, 메타가 이번에 또 로봇도 진출한다 그래가지고 난리잖아요. 참 어떤 분이 메타는 정말 그 돈 되는 거 다 하네요 하시던데, 틀린 말은 아닌 게, 메타도 지금 AI 소프트웨어 쪽에서 강자이기 때문에 이제 물리 AI 진출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모든 빅테크가 다 돌고 돌아서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만나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하던 기업도 로봇, 저거 하던 기업도 로봇, 메타도 로봇, 구글도 로봇, 애플도 결국 로봇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형태는 다를 뿐이지 결국 다 로봇으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시장이 가장 크고 끝판왕이니까, AI 기술을 적용하는 물리 AI 끝판왕 로봇이니까. 그래서 누가 이 로봇 준비를 가장 잘하고 있는가, 승자는 로봇 시장에 누가 될까, 움직이는 로봇인 로보택시와 인간형 로봇을 누가 제일 잘하고 있을까, 한번 또 그것도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규모가 제일 크니까 그 파이를 가져가는 게 가장 시가총액 측면에서 큰 승자가 될 수 있겠죠. 요것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을 맞아서 소몽의 미국 주식 베이직 클래스가 출시되었습니다. 제가 미국 주식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정보들도 없어서 정말 많이 헤맸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어느덧 미국 주식 투자 10년차가 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그때 누가 이걸 제대로 좀 알려줬더라면, 그랬으면은 조금이라도 시행착오를 줄이고 목표했던 수익에 더 빨리 도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좀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런칭한 베이직 클래스는 그때 정말 답답했던 저의 미국 주식 입문자 시절 궁금증을 떠올리면서 만들었습니다. 왜 앞으로 미국 주식이 필수가 될 수밖에 없는지부터 세금, 수수료, 환전, 그리고 증권사 선택, 이런 기본 정보까지 다 담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나한테 딱 맞는 우량주만 속속 골라낼지, 또 이걸 언제 사고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실전적인 정보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 미국 주식 투자할 때 유용하게 쓰고 있는 필수 모바일 앱이라든지 웹사이트, 이런 것들을 모두 정리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만의 필살 꿀팁인데요. 이 챗 GPT를 활용해서 미국 주식 정보를 빠르게 찾거나 개별 기업 분석을 훨씬 더 쉽고 간편하게 하는 방법, 그 노하우까지도 모두 이번 강의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미국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 혹은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스스로 공부하고 투자 판단을 직접 내리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께 이 베이직 클래스가 최고의 입문 강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 댓글과 더보기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